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하신 세 가지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립선을 조금씩 커지게 만들고 있다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신다면 앞으로 수년 동안 겪을 수도 있는 고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환자분께서 50세 이상이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정보는 대부분의 건강 강의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보가 환자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은퇴 연령에 가까워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솔직하게 꼭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는 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나 유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생활 습관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밤중에 자꾸 화장실을 가는 일, 시원치 않은 소변 줄기, 그리고 방광이 다 비워지지 않는 듯한 찝찝한 느낌, 이런 증상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년 넘게 남성분들의 건강 문제를 치료하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꼭 가장 고령의 환자분들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을 오랫동안 이어온 분들이 더 고생을 하십니다. 오늘은 연구에서 확인된 전립선 문제를 빠르게 악화시키는 8가지 중요한 습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마 예상 못하신 내용도 있으실 겁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첫 번째 습관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고 오늘 들으실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조금 상식과 반대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물을 적게 마시면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시고 일부러 수분 섭취를 줄이십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큰 문제를 만듭니다. 몸이 만성적으로 탈수 상태가 되면 소변이 진하고 산성으로 변해서 요로 전체를 자극하게 됩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전립선이 그 자극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민감한 조직에 산을 계속 끼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안 좋은 건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이뇨제나 혈압약 같은 몸을 탈수시키는 약을 드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의도적으로 물까지 줄이시면 전립선이 하루에도 여러 번 지나고 자극적인 소변에 노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실제로 본 환자분들 중에는 단순히 수분 섭취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한 소변은 단순히 자극만 주는 게 아니라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이미 예민한 전립선을 더 악화시키는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더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건 하루 종일 일정하게 그리고 적당히 수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물론 환자분께서 바로 떠올리실 걱정은 그럼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 거 아닌가요? 일 겁니다. 맞습니다. 처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오히려 치료적인 과정입니다. 금방 소변이 맑아지고 자극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몸도 점차 새로운 수분 상태에 적응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에 걸쳐 고르게 수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컵으로 물 한 잔을 마시고 그 이후로 오전과 오후 내내 조금씩 자주 물을 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녁 6시 이전에 대부분의 수분 섭취를 마치시고 밤에는 물을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한 노란색, 즉 옅은 레몬빛 소변이 나오면 수분이 적절히 공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과하지 않으면서도 이상적인 수분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23주 정도 지나면 이런 변화를 느끼십니다. 처음에는 소변을 자주 보시지만 점차 볼 때마다 훨씬 시원하고 완전하게 배출이 됩니다. 소변 볼 때 따끔거림이나 갑작스러운 절박류 증상도 줄어들고 많은 분들이 만성적인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전반적인 증상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전립선 조직이 더 이상 진하고 산성인 소변에 계속 노출되지 않으니 점차 회복되고 염증도 줄어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루에 8시간씩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하체 쪽으로 혈액이 고이면서 염증이 생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골반 부위가 막히고 결국 전립선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현상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체중이 골반 장기를 공급하는 혈관을 눌러버립니다. 전립선은 골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원활한 혈액순환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조직으로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염증을 일으키는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저근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 근육들은 방광을 조절하고 전립선을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쉽게 말해 골반 장기를 받쳐주는 해먹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이 소변을 완전히 비워내지 못하고 남은 소변이 전립선을 계속 자극하면서 하루 종일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 종일 45분마다 한 번씩 몸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절대 마라톤을 뛰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일어나서 30초 정도 가볍게 골반을 돌려주거나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다리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리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결국 전립선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몇 주만 실천해도 골반 압박감이나 절박류 증상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원래 규칙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 역시 이 원리를 지켜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망치려는 건 아니지만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면 여러 문제가 연쇄적으로 생깁니다. 단순히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방광 출구를 둘러싼 평활근을 수축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소변을 완전히 배출하기 어려워지고 남은 소변이 전립선을 계속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카페인은 단순히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방광의 기능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방광목을 감싸고 있는 평활근 섬유가 카페인에 반응해 과민해지면서 마치 병목 현상이 생긴 것처럼 됩니다. 쉽게 말해 물병에서 물을 붓는데 누군가가 병 입구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좁히고 있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방광은 소변을 내보내려고 열심히 수축하지만 출구가 좁아져 있으니 완전히 비워내지 못하는 거죠. 많은 남성분들이 하루에 카페인을 30만 400mg이나 섭취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건 대략 커피 4잔, 홍차 6잔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카페인을 꾸준히 섭취하면 방광목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결국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게 되고 그 잔류는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전립선에 끊임없는 저강도의 자극과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카페인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겁니다. 아침 커피 한 잔은 즐기셔도 됩니다. 제가 그것까지 빼앗으려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하루 총량을 200mg 정도, 커피 2잔 정도로 제한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저녁 전에 카페인을 처리하고 배출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덕분에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집니다.
오후 커피는 디카페인으로 바꿔보시거나 카모마일이나 녹차 같은 허브티를 드셔보세요. 카페인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카페인을 줄이고 난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전립선 증상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잠도 더 깊게 주무시고 하루 종일 불안감도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방광도 하루 종일 과도한 자극에서 해방되니 고마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과도한 자극적인 음식은 단순히 소화기관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전신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전립선은 호르몬에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만성 염증 상태에 특히 취약합니다. 제가 왜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라고 말씀드리는지 몸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운 고추, 후추를 과하게 넣은 음식, 시중에 파는 매운 소스 같은 것들에는 캡사이시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음식 맛을 자극적으로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몸 전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특히 신경이 많이 분포해 있고 혈액 공급도 풍부해서 이런 염증 반응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당화, 최종산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쉽게 말해 고온에서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성분인데 대표적인 게 구운 고기, 튀긴 음식, 가공 스낵류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면 매일같이 전립선을 비롯한 우리 장기를 염증, 물질 속에 담가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게 가공식품입니다. 방부제, 인공 첨가물, 지나친 나트륨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단순히 혈압만 오르는 게 아니라 체내 수분 저류가 생겨서 요로개 전체에 압력이 더해집니다. 그 결과 신장은 과잉의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더 무리하게 되고 소변이 더욱 농축되어 전립선을 자극하고 염증을 악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단의 기본을 항염증 식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싱겁고 맛없는 음식만 드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염증을 줄여주는 자연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어나 정어리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베리류를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저는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매운 소스나 후추 대신에 강황, 생강, 마늘 같은 항염증 향신료를 활용해 보시라고요. 이들은 몸에 자연스러운 항염 작용을 도와줄 뿐 아니라 음식 맛도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가공식품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첨가물이 적고 나트륨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표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단지 전립선에 염증 부담을 주는 음식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으로 균형을 조금씩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행동 습관과 관련된 겁니다. 소변을 습관적으로 참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귀찮거나 상황 때문에 소변을 미루다 보면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그 압력이 전립선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로 인해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소변이 남아있으니 자꾸 마려운 느낌이 들고 또다시 참게 되고 결국 전립선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새롭게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남성들에게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은 단순합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고 바로 가세요. 방광과 전립선은 억지로 소변을 참고 싸우지 않을 때 가장 건강하게 기능합니다. 그리고 흡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담배는 폐만 해치는 게 아닙니다. 전립선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전립선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게다가 담배 속 수천 가지 화학물질은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세포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설령 수년 전에 금연을 하셨더라도
지속적인 간접 흡연 노출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은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어떤 형태로든 담배 연기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흡연을 하고 계신다면 전립선 건강을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변화가 바로 금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복부 비만입니다. 뱃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지방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건 대사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즉,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염증 물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온몸을 돌게 하고 결국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전립선 역시 이런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뱃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장 지방, 즉 장기 주위에 쌓이는 지방은 팔이나 다리에 붙는 피하 지방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복부 지방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내분비 기관처럼 작동합니다. 계속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만들어서 혈액 속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죠. 이 염증 물질들이 온몸을 돌면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전립선은 특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은 호르몬에 민감한 조직이고 혈류 공급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부 지방이 만드는 만성적인 염증 상태 때문에 전립선이 지속적으로 자극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물리적인 압박입니다. 뱃살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방광과 전립선 같은 골반 장기들을 아래로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소변 증상이 악화되고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 예민한 시스템 위에 무거운 짐을 계속 올려놓는 것과 같아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부 지방이 많아지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균형이 깨지게 되죠.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체내에서 아로마타제 AROMATASE라는 효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효소는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호르몬 변화가 전립선의 크기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지속 가능한 작은 습관들입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과격한 운동은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개선에 집중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건 하루 1015분 정도 저녁 식사 후에 걷는 것입니다. 걷기는 큰 근육들을 움직여서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고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해줍니다. 또한 식사에서는 특정 음식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기보다는 양을 조금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내장 지방으로 쉽게 저장되기 때문에 줄이는데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께서 허리둘레를 40인치 약 120cm 이하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관련 염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체중을 47kg 정도만 줄여도 몇 달 안에 소변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단기적으로 무리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를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그냥 지나쳐버리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만성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는 몸 안의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이게 여러 경로를 통해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줍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염증이 증가하고 호르몬 균형이 깨지며 심지어 전립선 문제에 대해 면역 체계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를 들어 경제적인 걱정, 가족 문제, 건강 염려, 일에 대한 압박 같은 것들 때문에 몸은 계속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르티솔이 도움이 되고 심지어 생명을 구하는 역할도 하지만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코르티솔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원래는 항염 작용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친염증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전립선 조직이 끊임없이 염증 물질에 노출되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비대와 자극이 거의 피할 수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골반저근에 긴장을 일으켜서 혈류를 제한시키고 전립선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면 부족이 더해지면 문제가 훨씬 악화됩니다. 깊은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중요한 회복 과정을 하고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면역 체계가 염증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못 자고 그 결과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전립선 건강을 지키려면 스트레스 관리와 숙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패턴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른 모든 위험 요인들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나쁜 식습관을 선택하거나 운동을 거르거나 병원 진료를 피하거나 심지어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같은 해로운 습관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이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제 조언은 수십 년간 연구되어 온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는 분야인 정신신경면역학에 근거한 방법들입니다. 먼저 본인의 스트레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경계 설정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다든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다면 재정 상담가와 상의한다든지, 불안이나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전문 상담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정도 깊은 호흡 운동을 한다든지, 자연 속을 가볍게 산책한다든지, 잠들기 전에 근육이완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상에서 도움을 얻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일기 쓰기 혹은 편안한 음악 감상을 통해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런 습관들은 하루 이틀로는 효과가 눈에 띄지 않지만 반복과 습관화를 통해 점점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수면 위생을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는 곧 일정한 취침 습관을 유지하고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며 자기 전에는 화면 휴대폰, TV 등을 피하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신다면 그것이 전립선 문제 때문인지, 수면 장애 때문인지, 혹은 치료가 필요한 다른 의학적 원인 때문인지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립선을 위한 의학적 치료 그 자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줄이게 되면 염증이 감소하고 호르몬 균형이 개선되며 면역 체계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사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다른 어떤 치료 못지않게 증상을 완화시키고 전립선 비대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기초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패턴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전립선 검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증상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병원을 피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은 단순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PSA 혈액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는 누구에게나 유쾌한 검사는 아니지만 매우 간단하면서도 수년 전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50세 이상 혹은 위험 요인이 있으신 경우 45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매년 한 번씩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면 자세와 전립선 건강의 놀라운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인데, 사실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도 환자분들에게 잘 설명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패턴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와닿는 것 하나만 골라서 한 달 동안 집중해 보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전립선 문제는 하룻밤 새에 생긴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룻밤 새에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에 꾸준히 신경 쓰면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23개월 안에 증상이 확실히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목표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꾸준히 나아지는 것,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속적으로 쌓이면 결국 큰 건강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께 공유해 주세요. 아버지, 형제, 친구, 동료 누구라도 좋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남자들끼리 잘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지만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불편을 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삶의 질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과 직결됩니다. 30대, 40대에 잘 통했던 습관들이 60대 이후에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필요할 때는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시고 일상 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 건강을 위해 투자한 노력은 분명히 미래의 당신이 가장 크게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제가 환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패턴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이번 주에 꼭 바꿔보겠다고 결심한 습관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의 댓글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남성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신사 여러분.